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절대 권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항하거나 상대해내지 못할 제1의 권력, 이것을 절대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절대 권력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왕관? 파라오와 같은 절대적 군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반지.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절대 권력이란 용어와 오버랩되어서 떠오르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학급 안에도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또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절대 권력인데요. 역사도 짧지 않아서 모두가 이것에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교장 선생님? 예, 아닙니다. 학부모?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책상과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과 그리고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 책상 그리고 의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선생님들이 착석과의 전쟁을 벌이고 계실 겁니다. 특수교육기관에서 착석은 교수 학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 역시 착석 지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것 같은데요.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한 학생을 앉히면 다른 학생이 도망가고 또 다른 학생을 앉히면 또 다른 학생이 도망가는, 그래서 진땀을 흘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착석이 되지 않는 학생들을 마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이 착석을 위해 전쟁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착석은 교육을 위한 첫 준비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생님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수업을 참관하고 왔는데 학급의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더불어 아이들의 착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을 선생님이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착석을 오늘의 주제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 의자와 책상을 교실 안의 절대 권력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을까요? 자, 이 문제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배움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착석이 마치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러한 착석 자체가 마치 교육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 상황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이들이 학급 안에서 의자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실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석을 절대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특수교육기관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 상담을 위해서 어느 일반 고등학교를 돌아볼 일이 있었는데요.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이 책상 위에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에 논에 쓰러져 있는 벼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책상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눈에는 아이들이 책상과 의자라는 감옥에 꽁꽁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에 아이들은 그렇게 책상과 의자에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의 착석이 아이들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깊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갇혀 있을까? 이 아이들에게 의자와 책상이라고 하는 물건, 작은 공간, 그것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이란 시간, 그리고 대학에 와서까지 앉아 있어야 하는 그 공간, 그 공간이 아이들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똑같은 질문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착석과 씨름을 해왔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자가 승리한다는 말도 있었죠. 아이들이 자리 이탈을 하지 않고 잘 앉아있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마음이 뿌듯하고, 또 부모님들 역시 교육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감탄했던 그런 기억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착석 뒤에 숨겨져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왜 착석을 하는 것이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을까요? 왜 의자에 앉아야만 아이들이 배운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특수교육 교사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착석을 해야만 배우는가? 아니면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더 배우기 위해서 착석을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전자, 그러니까 아이들은 착석을 해야만 배운다는 생각은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앉아서 배울 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즉, 앉아서 듣고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기술들, 중요한 내용들이 과연 그렇게 앉아서 보고 듣고 배워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중요한 기술들을 우리들은 꼭 앉아서 배웠을까요? 여느 아이들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장애아동들이 그런 방식으로 배워야 하는 것들일까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이 24개월경부터 폭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기 직전까지 아이들은 앉아서 언어를 배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탐색하고 움직이면서 배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착석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가려서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비판해보면 사실상 착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의 선생님이 다수의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즉 효율성을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너무나 견고해서 이 방식이 침해받았을 때 선생님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제가 의자와 책상이 절대 권력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수업 시작 종이 울렸는데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장학지도를 나온 장학관님과 교장 선생님이 교실을 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실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앉아있지 않고 이것저것 움직이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찔하지 않나요? 자, 반대로 장학관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급 창문을 통해서 교실을 들여다보고 계신데 아이들이 자리에 얌전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흐뭇함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 여기서 느끼는 그 뿌듯함, 아이들이 잘 착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뿌듯함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 그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착석이 당연히 교육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통제, 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착석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소진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 의자라는 녀석, 그리고 이 책상이라는 녀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은 뛰면서도 배우고, 누워서도 배우고, 먹으면서도 배우고, 엎드려서도 배웁니다. 배움이 꼭 의자와 책상에서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무언가를 배워야 무언가의 흥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껴야 동기가 생기고 동기가 생겨야 책상에 앉을 것이라는 가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수학교 학급에는 6명에서 7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더 적은 학급도 있죠. 저희가 예전에 실습을 할 때는 한 학급에 16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급에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학급의 규모는 충분히 조금 더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까지 내려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착석은 누가 뭐라고 해도 중요한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절대시하는 룰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형태로 아이들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배우는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그러한 다양한 시도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시도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 특수교육 선생님들은 비로소 내가 교사로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개입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수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직접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성장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이들의 경험을 작은 책상으로 한정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과로 미술교과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준비물을 자유롭게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면 늘 책상 위에 올라가는 그 책상 크기만큼의 재료들을 준비해 옵니다. 우리들은 책상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에서만 교육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든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 아동보다 더 넓은 공간, 더 다양한 공간에서 더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 계획을 수립하실 때 더 많은 움직임과 활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활동이 계획되었으면 합니다. 수업의 시선이 넓어질수록 책상이 아이들을 담기에는 너무나 좁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선생님 스스로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착석 문제를 거꾸로 접근해 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해서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동작과 활동 범위를 아이들에게 허용할수록 아이들은 착석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학교 현장 실습 지도를 하면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면 교실이라는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운동장이든 체육관이든 수영장이든 조금 더 다양한 공간 속에서 연구 수업을 진행하라고 건의를 합니다. 물론 잘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시야가 늘 교실 그리고 작은 책상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성장과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의자와 책상이라는 공간을 조금 더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왜 모든 의자가 똑같은가입니다. 언론에서도 의자에 앉는 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지 않은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주변 동료 교수님들의 의자를 보면 의자가 다 다릅니다.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의자를 선택하신 거죠. 그만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은 항상 같은 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건강상의 이유로 앉아있기 힘든 아이들에게조차 동일하게 제공되는 이 의자야말로 절대 권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착석이 중요한 만큼 아이들에게 의자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형태, 다양한 재질, 다양한 크기의 의자를 제시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택한다면 아이들은 자기에게 가장 편안한 의자를 선택할 것이고요. 그것은 착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학교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장학관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행정은 매우 창의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육 행정가가 어떻게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다양한 그리고 창의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앉아서 공부할 수 있어야 함과 동시에 움직이고 활동하며 배우는 존재라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어 본다면 수업은 훨씬 더 수월할 것이고 훨씬 재미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을 올가매고 있는 의자 그리고 책상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순간에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노고하시는 모든 특수교육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